코기의 지혜, 인간의 우둔함. 짖을 것인가, 아니면 짖지 않을 것인가. 나는 큰 소리로 중얼거렸고 내 코기는 그게 질문거리도 되나 바보야 라고 외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비스킷, 내 다리 짧은 철학자 왕은 내 헛소리를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 빠르게 꿰뚫어 보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호박색 눈은 천개의 태양의 강렬함으로 아니면 어쩌면 내 손에 있는 간식에 대한 불타는 욕망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 말이 맞아, 물론. 나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비스킷을 던졌다. 그건 잘못된 딜레마야. 짓는 것이 이진법적 선택은 아니지. 그렇지? 걔의 의사소통에는 전체 스펙트럼이 있어. 비스킷은 공중에서 만족스러운 바삭거리는 소리와 함께 간식을 받아먹었고 그의 짧은 꼬리는 내가 동의로 해석하기로 선택한 방식으로 흔들렸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노트북의 빈 페이지는 그 깨끗한 공허함으로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커서는 리듬감 있게 깜빡거리며 내 실패의 박자를 세는 디지털 메트로놈이 되었다. 이틀 후에 쇼가 있었지만 내 자료는 누디스트의 옷장만큼이나 빈약했다. 어떻게 생각해, 비스킷?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한 농담으로 시작하는 게 어때? 나는 고양이 관련 유머가 그에게 민감한 주제라는 걸 잘 알면서도 물었다. 비스킷의 귀는 고양이라는 단어에 쫑긋 섰다가 내가 경멸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납작해졌다. 그는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는데 나는 이를 제발 좀 데이브, 양자 물리학은 빼. 넌 코미디언이지. 테드 강연자가 아니잖아. 라고 번역했다. 나는 킥킥 웃으며 그의 귀 뒤를 긁어주려고 손을 뻗었다. 일리 있는 지적이야. 하지만 철학에는 코미디 소재가 풍부하다고. 데카르트에 대한 개그는 어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마도 내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온 것 같아. 비스킷은 고개를 기울였고 그의 표정은 동정심과 대리 부끄러움이 뒤섞인 것 같았다. 만약 걔가 얼굴을 손바닥으로 칠 수 있다면 그는 지금 바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힘든 관객이군. 나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으로 다시 돌아섰다. 커서는 계속해서 미치게 하는 춤을 추며 매 깜빡임마다 나를 조롱했다. 나는 이 코미디 철학 콤보를 수년간 해왔지만 최근에는 그저 같은 오래된 소재를 재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플라톤의 동굴, 오컴의 면도날, 파블로프의 개. 나는 이 철학적 젖소들을 말라 붙을 때까지 짜냈다. 비스킷은 내 고민을 감지하고 아니면 어쩌면 그저 또 다른 간식을 바라면서 살금살금 다가와 턱을 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그의 눈, 개의 지혜로 가득 찬 따뜻한 웅덩이 같은 눈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비결이 뭐야, 친구?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현재에 충실할 수 있어? 그렇게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 거야?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비스킷의 귀가 갑자기 쫑긋 섰다. 그는 창문으로 달려가 우리 마당에 감히 존재하는 다람쥐를 향해 격렬하게 지저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유레카의 순간. 코미디적 깨달음. 세상에, 비스킷! 나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외쳤다. 넌 천재야! 그 후 1시간 동안 나는 내 뮤즈에게 간식을 던져주는 것 외에는 쉬지 않고 열심히 타이핑했다. 비스킷은 낮잠을 자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콧방귀와 꼬리 흔들기 형태로 비평을 제공하는 것을 번갈아 했다. 내가 끝냈을 때쯤 나는 신선하고 진정성 있으며 감히 말하자면 재미있는 새로운 세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개의 단순하고 기쁨 가득한 삶의 렌즈를 통해 본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에 관한 것이었다. 이틀 후 밤 나는 코미디 클럽의 무대 뒤에 서 있었고 내 심장은 에스프레소를 마신 차강기처럼 쿵쾅거렸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무대에 오르는 데이브 디오게네스 도슨을 환영해 주세요. 내가 조명 아래로 걸어 나갈 때 나는 머릿속에서 비스킷에 격려하는 짖음 아니면 경고하는 으르렁거림이었을까?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시작했다. 최근에 존재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무거운 주제죠, 알아요. 하지만 잠깐만 참아주세요. 이 실존적 황야를 안내해 줄 철학적 셰르파가 있거든요. 그의 이름은 비스킷, 코기종이고 최고의 삶을 사는 법에 대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죠.
관객들이 킥킥거렸고 난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자, 비스킷은 사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따르면 지옥은 사실 진공청소기이고 천국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래요. 특히 간식을 가진 사람들이요. 내가 공연을 시작하자 방 안의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웃음소리는 더 따뜻해지고 진실해졌다. 나는 니체의 영혼 회귀, 내가 이 순간을 영원히 다시 살아야 한다면 비스킷이 내 서명본 존재와 물을 먹는 걸 발견한 그 순간이 아니길 바라요. 부터 칸트의 정원 명령, 비스킷은 모든 나무에 오줌 누는 것이 보편적 도덕적 의무라고 믿어요. 까지 모든 것에 대해 즉흥적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진짜 뜻밖의 결말은 내 공연 끝 무렵에 왔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들은 삶의 의미, 현실의 본질,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죠. 나는 좀 더 성찰적인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비스킷은? 비스킷은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그저 존재하는데 너무 바쁘거든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말들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우리 마당에 다람쥐가 나타나면 비스킷은 그걸 쫓는 게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건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는 다람쥐가 자신의 상상의 산물인지 자유의지가 환상인지 궁금해하지 않죠. 그는 그저 빌어먹을 다람쥐를 쫓아요. 관객들은 이제 조용히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아세요 뭔지? 그 순수하고 순수한 다람쥐 쫓기의 기쁨의 순간에 비스킷은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자기 성찰적인 철학자보다 더 살아있고 더 현재에 충실하며 더 진정성 있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침묵의 무게를 느꼈다. 그러니 정말 어쩌면 인생의 비밀은 뭔지 쌓인 오래된 책이나 고상한 철학 논문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것은 공 던지기 게임, 배 긁기, 또는 인생이 던져주는 어떤 다람쥐 쫓기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단순한 행위에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마지막 대사를 전하자 방 안은 박수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내 마음은 비스킷이 자신의 꼬리를 잡을 때마다 느꼈을 법한 그런 종류의 기쁨으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늦게 내가 비스킷에게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내가 열렬한 관심으로 해석하기로 선택한 태도를 듣고 있었다. 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내 계획의 철학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가 나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삶을 사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나는 내 털복숭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애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그의 귀 뒤를 긁어주었다. 있잖아 비스킷.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넌 내가 만난 철학자 중 가장 현명한 것 같아. 비스킷은 자신의 엉덩이를 핥는 것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정말 인간의 조건에 대해 이보다 더 심오한 진술을 누가 요구할 수 있을까?